침묵, 영원하고 깊고 고요한 인간의 첫걸음이 울려 퍼지기 훨씬 전 우주는 그러했다. 시간의 이 조용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이성이 깨어나기 전에는 지구는 45억 년도 더 전에 나타났다. 차가운 공허 속을 맴도는 불덩어리였다. 점차 식어서 돌껍질로 뒤덮였고 바다와 바람으로 보호받았다. 그리고 바로 이곳 원시 세계의 고요함 속에서 무한히 중요한 무언가가 싹 텄다. 생명. 그것은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목적도 시간도 모르는 아주 작은 분자들로. 하지만 그 분자들 속에는 이미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자라고 변하고 발전하는. 고대 바다의 두꺼운 막 아래에서는 눈도 감각도 의지도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한 형태들이 생겨났다. 모든 것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시간 자체의 리듬에 맞춰 진행되었다. 수백만 년이 눈치채지 못하게 흘러갔다. 분자들은 연결되고 분해되고 자신을 복제하고 오류를 범하고 살아남았다. 과거의 깊은 곳에서 위대한 여정, 즉 인간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고대 지구의 숨결이 들리는 듯하다. 그것은 시대를 거쳐 흐른다. 이곳에서 시간의 흐름은 초나 날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식어가는 화산 속에서, 대륙의 이동 속에서, 퇴적함의 모든 층에서 흐른다. 이 숨결은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다. 빗방울 하나하나의 기억, 햇살 한 줄기 한 줄기의 기억, 생명의 모든 섬광의 기억을. 우리의 여정은 도시나 언어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움직임, 반응, 분자 속에 전달되는 기억으로 시작된다. 당신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후손이다. 당신의 몸은 한때 첫 번째 척추동물과 닮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고대 바다의 물을 기억한다. 당신의 숨결에는 암모니아로 가득 찬 대기의 메아리가 있다. 당신의 심장에는 수십억 년의 진화의 리듬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동일한 질문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은 이야기도 교훈도 사실 나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여행을 들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 이야기, 한 걸음 한 걸음이 행성의 숨결인 이야기. 우리는 이름 없는 시대를 지나고 멸종된 종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매머드의 뼈 사이로 바람이 윙윙거리고 고대 숲의 나무십 사이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첫 번째 생각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갈 것이다. 세포에서 의식으로, 침묵에서 말로. 당신이 듣게 될 모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것은 신화도 알레고리도 아니다. 그것은 지구상 생명의 길이며 그 생명의 일부로서 인간의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이 말을 듣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세히 들어보라. 아마도 당신은 가장 먼 조상들의 숨결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면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흐를 것이다. 조용히, 평온하게 고대 바다의 물처럼 모든 생명체를 재우면서 당신은 고요함 속에 누워있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림이 당신 앞에 펼쳐진다. 빛의 바스락거림처럼, 먼 폭발의 메아리처럼, 가슴 속 온기처럼 오직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시간은 층과 시대, 수백만 년과 수십억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것이 아직 지구가 없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태양도 없었다. 깊고
짙은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폭발이 있었다. 빅뱅. 이 사건은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 원자보다 작은 한 점에서 우주 전체가 탄생했다. 공간이 펼쳐지고 그와 함께 시간, 물질, 에너지가 나타났다. 아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가장 단순한 원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머지 원소들은 나중에 별의 심장에서 온도와 압력이 원자들을 융합시켜 무거운 원자핵을 생성할 때 생겨났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타오르고 죽었다. 그들은 가스 구름에서 태어나 자체 질량에 의해 압축되어 눈부신 빛을 발산했다. 그들 안에서 탄소, 산소, 철, 금이 만들어졌다. 별들이 죽을 때 그들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로 파열되었다. 우리가 만져본 모든 것, 우리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이 폭발들에서 태어났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는 별의 먼지이다. 이러한 우주 사건들 속에서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의 한 팔에서 태양이 나타났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비롯되었다. 중력은 물질을 압축하여 중심에서 열핵 불꽃을 일으켰다. 그 주위에는 잔해들, 먼지, 얼음, 미세한 입자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들로부터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중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 작고 바위투성이이며 액체물이 있는 행성, 지구. 어린 지구는 달랐다. 뜨거웠고 용암과 유독 가스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공기는 무거웠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다. 잦은 운석 충돌과 화산 활동은 혹독했지만 바로 이 잔혹한 환경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약 35억 년에서 40억 년 전에 발생했다. 우리는 무생물이 생명체로 변한 정확한 순간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생명은 물에서 시작되었다. 바다 깊은 곳, 따뜻한 열수 분출구 또는 얕은 해안 라군에서 가장 단순한 분자들이 사슬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 사슬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정확하게 스스로를 복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진화가 시작되었다. 복사 오류는 다양성을 만들어냈고 이 다양성은 자연 스스로에 의해 선택되었다. 살아남은 것들이 여정을 계속했다.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였다. 신경계도, 기관도, 몸이라고 부를 만한 형태도 없었다. 이들은 가장 단순한 원핵 생물로 핵이 없는 미세한 유기체였다. 그들은 물에 녹아있는 화학 물질을 먹고 살았다. 일부는 황화수소에서 에너지를 얻었고 다른 일부는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었다. 그렇게 광합성을 하는 생명이 시작되었다. 광합성은 전환점이 되었다. 작은 세포들은 별빛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시 대부분의 다른 생명체에게는 유독한 가스인 산소를 방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의 대기는 이 새로운 원소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산소 장벽이 나타났다. 일부 생물은 죽었고 다른 생물은 적응했다. 그렇게 더 복잡한 생명체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핵을 가진 세포인 진핵 생물의 등장은 다음 단계였다. 이 세포들은 내부 구조, 즉 소기관과 막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군집을 형성하고 특화되고 조직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다세포 유기체가 나타났다. 이것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의 세포에서 최초의 다세포 생물까지 거의 20억 년이 걸렸다. 이 시기에는 대륙이 천천히 이동했다.
산들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물러나고 기후가 변했다. 물은 생명의 요람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미 육지로 나오려는 첫 번째 조심스러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식물은 해안을 따라 퍼졌다. 동물들이 그들을 따랐다. 아가미는 폐로 대체되었다. 지느러미는 팔다리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되고 발걸음마다 생명은 더욱 다양해졌다.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첫 숨결이 들린다. 그것은 인간의 숨결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것과도 다른 생명체의 숨결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젠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를 씨앗이 있다. 모든 지느러미, 모든 미발달된 눈, 모든 고대 뇌 속에는 나중에 의식으로 변할 것이 이미 저장되어 있다. 기억으로, 잠으로, 별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정신으로 가는 길은 모든 전환이 우연이 아닌 길이다. 우연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딘가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의 기억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 쉰다. 우주, 별, 물, 돌, 그리고 시간의 기억이. 그리고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은 척수, 육지로 기어오르는 폐허,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이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의식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지금은 그저 쉬어라. 그리고 우주가 가장 오래된 이야기, 즉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을 들어라. 아직도 물이다. 아직도 고요하고 푸른 심해이다. 세상은 여전히 물속에 잠겨 부드럽고 유동적이다. 빛은 바다 깊숙이 거의 침투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반짝임으로 부서진다. 바닥에는 해조류가 자라고 고대 생명체들이 물속을 천천히 헤엄쳐 다닌다. 세상은 거의 소리가 없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잔잔한 물속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 지구 형성 이후 거의 40억 년이 흘렀다. 생명은 이미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광합성을 습득하고 산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이제 생명은 복잡성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세포뿐만 아니라 형태를 가진 최초의 유기체가 나타난다. 형태는 의미가 된다. 어떤 생물에게는 움직임을 위한 긴 부속지가, 어떤 생물에게는 가장 단순한 입이, 또 다른 생물에게는 빛에 반응하는 민감한 영역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은 물속에서 일어난다. 바로 이곳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 즉 대칭이 나타난다. 몸의 대칭은 동물을 다른 생명체와 구별하는 특징이다. 이제 좌우가 동일해진다. 앞뒤가 나타난다. 움직임의 방향이 생긴다. 원시 생물에서는 몸을 따라 뻗어 있는 신경삭과 유사한 것이 형성된다. 이 신경삭은 척수의 전신이 된다. 아직 몸을 제어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미 신호를 전달한다. 빛, 촉감, 화학적 자극 등 이 모든 것이 이제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이 신경계의 탄생이다. 약 5억 4천만 년 전 과학자들이 감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질학적으로 짧은 기간인 약 2천만 년 동안 생명은 다양한 형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단한 껍질, 눈, 사지를 가진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모든 현대 동물의 초기 조상이 등장했다. 그 중에는 척추 동물의 조상이 될 생명체도 있었다. 그들은 아직 일반적인 의미의 물고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몸은 부드러웠고 등뼈를 따라 뻗어 있는
탄력 있는 막대인 척삭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척삭은 지지대 역할을 했다. 나중에 그것은 척추로 변형될 것이다. 더 복잡한 움직임, 즉 점프와 몸의 물결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척삭이다. 그것은 생명체가 더 빨리 헤엄치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고 먹이를 잡을 수 있게 해준다. 척삭과 함께 머리의 흔적, 감각기관, 입, 때로는 가장 단순한 턱이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는 진화적 혁신이다. 고대 척삭 동물들은 해조류 사이 바다를 헤엄치고 바닥을 미끄러져 다니고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들의 몸속에는 이미 수억 년 후 인간 해부학의 기초가 될 것이 놓여 있었다. 이 생물들은 우리의 먼 조상이다. 캄브리아기 폭발 후 약 3천만 년이 지나 진정한 물고기가 나타난다. 그들의 몸은 이미 연골 또는 뼈로 된 골격을 가지고 있다. 지느러미, 턱, 비늘 등 이 모든 것은 속도, 힘, 기동성을 제공하는 혁신이다. 눈이 발달한다. 균형 감각 기관이 나타난다. 최초의 완전한 뇌가 형성된다. 물고기는 주변 물의 움직임을 느끼고 진동을 감지하며 공간에서 방향을 잡는다. 그들의 뇌는 특히 전두엽 부분이 커진다. 이것이 미래의 정신에 대한 첫 번째 근사치이다. 어떤 물고기들은 평범함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물이 얕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나는데 그곳에서는 산소 부족에 적응해야 한다. 그들의 지느러미는 더 강해지고 일부는 원시적인 폐를 발달시킨다. 이 모든 것은 육상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지만 당분간은 물이 그들의 집이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지배적인 생명체가 된 지 약 4억 년이 흘렀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포식자에서 역과 섭식제 이르기까지, 심해 생물에서 산호초 서식제 이르기까지 모든 생태학적 틈새를 채웠다. 육상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은 바로 이 물고기 중 하나에서 진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은 진화가 신경계를 계속해서 다듬고 있다. 신경 조직은 복잡하고 취약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개골과 척수관이 나타난다. 감각기관은 머리 주변에 모여든다. 여기에는 눈뿐만 아니라 후각, 균형감각, 청각도 포함된다. 머리는 몸 전체에 신호를 전달하는 지휘센터가 된다. 바로 이곳에서 나중에 뇌라고 불릴 구조의 발달이 시작된다. 원시 물고기의 뇌는 이성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억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분석하고 위험을 피하고 먹이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그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따라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점차 뇌는 더욱 복잡해지고 커졌다. 그 구조는 언젠가 육상동물, 포유류, 영장류, 그리고 인간에게서 발달할 것과 점점 더 닮아갔다. 조용한 진화는 계속된다. 전쟁도 재앙도 없이 오직 느린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뼈는 더 강해진다. 근육은 더 강해진다. 감각기관은 더 민감해진다. 시력은 특히 포식자에게서 발달한다. 먹이와 포식자 사이의 진화적 경쟁이 시작된다. 더 빠르고 더 잘 보고 더 빨리 배우는 자가 승리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땅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이끼, 지의류, 최초의 원시 식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해안을 따라서는 이미 강한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들이 보였다. 그들 중 일부는 진흙과
나무 껍질에 달라붙어 몸을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들의 폐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들은 바다를 떠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미래 인간의 몸은 아직 고대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 그의 척추는 물고기의 기억이다. 그의 내인은 고대 균형의 흔적이다. 그의 눈은 해저에서 처음 빛을 본 자들의 진화이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형성된다. 이 침묵이 당신을 물처럼 부드럽게, 조용히, 인내심 있게 감싸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아직 물속에 있지만 곧 첫 번째 사지가 몸을 육지로 고집스럽게 밀어내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물, 오직 첫 번째 등, 그리고 척추 역사의 시작이 된 움직임만이 있다. 여전히 물이 느껴지지만 점차 물러난다. 뒤로는 바다와 산호, 과거를 실어 나르는 느린 파도만 남았다. 당신 앞에는 새로운 세상, 육지가 펼쳐진다. 그곳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신선한 곳으로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고대 곤충들의 노래, 바람에 윙윙거리는 소리 등 단순한 소리들로 가득하다. 이곳은 약 2억 년 전의 지구, 쥐라기 시대이다. 따뜻하고 습하다. 숲은 울창하고 나무 모양의 양치류와 침엽수들이 태양을 향해 뻗어 있다. 이곳에서 물을 영원히 떠날 수 있었던 존재들이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육상 척추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육지를 정복했다. 그 중에는 평원과 숲을 지배하던 거대한 공룡들도 있었다. 그들은 크고 강하며 다양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밤에 나무 뿌리 아래와 굴 속에서는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작고 온혈이며 빠른 생물들이었다. 이들이 초기 포유류이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았다. 그들은 숨어 지냈다. 쥐라기 시대의 거인들과 경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진화 계통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털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였다. 이것이 자연의 새로운 해결책이었고 의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최초의 포유류는 쥐나 생쥐 크기의 아주 작은 생물이었다. 그들은 야행성이었고 주간 포식자들을 피해 숨어 지내며 곤충을 사냥했다. 그들의 큰 눈은 어둠에 적응되어 있었다. 그들의 뇌는 점차 복잡해졌다. 특히 후각엽, 청각, 촉각 수용기가 발달했다. 그들은 냄새, 소리, 공기 중에 미세한 진동도 구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대부분의 고대 파충류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적응력이 있게 만들었다. 포유류의 수면은 더욱 깊고 풍부해진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급속 안구 운동 REM 수면 단계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눈꺼풀 아래에서 눈이 움직이고 뇌가 깨어있는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한다. 아마 이때 처음으로 꿈이 생겨났을 것이다. 냄새, 그림자, 움직임에 대한 꿈. 이 꿈들에는 말은 없지만 감정이 있다. 기억이 있다. 상상력의 시작이 있다. 온혈성은 포유류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한다. 그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차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밤낮, 겨울과 여름에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몸 안에서는 더 복잡한 내부 장기가 발달한다. 심장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된다. 폐는 더 효율적이 된다. 뇌는 점점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고 특히 피질 영역의 조직이
성장한다. 미래의 언어, 기억, 자의식의 발상지가 될 대뇌 피질은 아직 형성 중이다. 지금 포유류의 뇌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먹이를 찾고 새끼를 돌보고 위험을 인식하는 것. 이것은 이미 지능이며 추론은 아니지만 적응적이다. 그것은 느끼고 기억하고 반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한다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선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배운다. 행동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도 전달되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다. 수백만 년. 쥐라기 시대는 백악기로 바뀐다. 기후가 변하고 대륙이 이동하며 꽃이 피는 식물들이 나타난다. 공룡들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약 6,600만 년 전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일어난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 먼지가 대기 중으로 솟아올라 태양을 가린다. 전 지구적인 멸종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공룡이 사라진다. 숲은 고요해진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그림자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남는다. 작고 비밀스럽고 적응력이 강한 포유류. 이제 무대는 그들의 것이다. 이후 수백만 년 동안 포유류는 빠르게 진화한다. 빈 생태적 틈새는 새로운 형태로 채워진다. 즉 유제류, 포식자, 설치류, 박쥐, 고래류 등이다. 어떤 종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종은 하늘로, 또 다른 종은 육지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사는 한 그룹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 생물들은 영장류이다. 그들은 다음 장의 영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밤, 따뜻하고 습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 냄새, 조용한 움직임으로 가득하다. 가벼운 발 아래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굴 깊은 곳에서 작은 동물이 새끼들을 품고 떨고 있다. 나무 뿌리 아래 어딘가에서 웅크린 공은 비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어쩌면 꿈을 꾼다. 이 꿈들은 아직 말을 모르지만 이미 당신에게로 가는 길을 품고 있다. 수백만 년 전 우리의 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누워 있다. 눈을 감고 침묵 속에서 뛰는 심장으로, 생명의 모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몸으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부드럽게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숨 쉬고 당신에게 속삭이며 당신을 더 멀리 부른다. 모든 것은 숲에서 시작된다. 고대 나무들은 빛을 향해 뻗어나가고 그들의 왕관은 얽히고 설켜 햇살이 뚫고 들어오는 푸른 캐노피를 이룬다. 공기는 습기, 나무잎, 흙, 그리고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다. 이 정글 속 그림자 진 나뭇가지 미로에서 진화의 다음 단계를 밟을 생물들이 나타난다. 바로 영장류이다. 이것은 약 6천만 년 전에 일어났다. 최초의 영장류는 작고 민첩하며 나무 위에서 사는 생물이었다. 그들의 손가락은 길고 잡을 수 있었으며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과 마주 볼 수 있어 나뭇가지를 잡고 먹이를 들고 숲의 3차원 공간을 이동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은 머리 앞쪽에 위치하여 입체시, 즉 깊이를 보고 거리를 가늠하는 능력을 주었다. 이 시력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려면 주의력, 유연성, 섬세한 인식이 필요하다. 영장류는 뇌, 특히 시력, 움직임, 사회적 행동을 담당하는 영역을 발달시킨다. 그들은 혼자 살지 않고 집단으로 살기 시작한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히
본능적인 것이 아닌 개별적인 유대 관계가 생긴다. 집단의 각 구성원은 중요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무리가 아니다. 이것이 사회의 시작이다. 개체 간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뇌는 더욱 발달한다. 뇌는 더 이상 단순히 행동을 조절하지 않는다. 기억하기 시작한다. 인식하기 시작한다. 계획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공감의 싹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특성은 인간에게 필수적일 것이다. 그것은 도덕, 예술, 사랑, 우정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나무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열대 우림의 소리 속에서 막 깨어나고 있을 뿐이다. 수백만 년이 흐른다. 영장류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의 숲으로 퍼져나간다. 일부는 쥐처럼 작아지고 일부는 큰 개만 해진다. 어떤 종은 여우 원숭이처럼 단순하고 야행성인 생명체로 남는다. 다른 종은 원숭이처럼 점점 더 복잡한 행동을 습득한다. 그리고 그들 중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특별한 혈통이 있다. 이들은 유인원이라고 불리는 큰 원숭이들이다. 약 2천만 년 전 현대 긴팔 원숭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인간의 조상이 나타났다. 이 동물들은 이미 어깨 관절에 높은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뭇가지에 매달리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점프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표정이 풍부해졌다. 놀람, 두려움, 기쁨과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동족을 인식하고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기억했다. 그들의 뇌는 점점 더 커졌는데 특히 인간에게서 추상적 사고를 담당할 영역인 신피질에서 그러했다. 진화는 느리지만 불가피하게 진행된다. 유인원들은 간단한 도구, 즉 돌, 막대기,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서로를 털고 새끼를 돌보고 위험을 경고한다. 그들은 세상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본다. 그리고 인간의 조상이 언젠가 불, 하늘, 별을 숙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 시선의 연속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이 생물들 중 일부가 나무를 떠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이것이 즉시 두 발로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단순히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숲은 얇아진다. 기후가 변한다. 사바나가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다. 약 700만 년 전 최초의 호미닌이 나타났다. 유인원과 인간의 경계에 있는 생물이었다. 이들은 아직 호모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인간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직립보행을 했다. 골반은 직립 자세를 지탱하기 위해 변했고 척추는 S자 모양으로 휘어졌으며 목은 머리의 균형을 잡았다. 손은 자유로워졌고 더 이상 걷는 동안 체중을 지탱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혁명이었다. 이제 손은 잡을 수 있었다. 만들 수 있었다. 수백만 년 후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었다. 지금 이 생명체는 그저 사바나를 가로질러 걷는다. 그 발걸음은 불확실하지만 끈질기다. 새끼를 팔에 안고 간다. 나무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도 세운다. 그의 눈은 멀리 앞을 내다본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천천히 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원형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당신이 먼 과거의 영장류의 한 갈래가 이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로 이어지는 갈래, 이성이 자라난 갈래, 그리고 수백만 년이 여전히 당신과 최초의 인간을 갈라놓고 있지만 당신의 모든 움직임, 당신의 손의 모든 몸짓, 모든 시선에는 이 생명체들의 기억이 존재한다. 잠들 때 고대 신경계의 후손인 당신의 뇌는 외부 자극을 차단한다. 꿈을 활성화시킨다. 이 꿈들은 고대적이다. 그들은 당신의 조상들이 포식자로부터 숨고 과일을 찾고 새끼를 먹이던 바로 그 숲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잠은 회귀이다. 그것은 깊이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 때 이것을 알아두세요. 숲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손가락의 기억이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빛을 구별하는 시력, 고대 생명체의 얼굴 표정에서 비롯된 감정,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무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된 꿈의 연속입니다. 온기, 공기는 마른 풀의 냄새, 그리고 한때 사바나 위를 떠다녔던 멀리 떨어진 비와 제의 냄새를 풍긴다. 공간은 광활하고 거의 끝이 없다. 이곳은 숲이 아니다. 정글도 아니다. 잎사귀 속에 숨을 수 없는 탁 트인 곳이다. 멀리 내다봐야 하는 곳, 바람이 가시덤불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곳, 이곳은 아프다. 인류의 요람, 인간 진화 계통이 침팬지와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진 지 약 700만 년이 흘렀다.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른다. 우리는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가장 오래된 호미닌이다. 그 중에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아르디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 인간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단순한 유인원도 아니었다. 그들의 몸은 변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직립보행. 골격은 직립 자세를 지탱하도록 적응한다. 골반은 짧고 넓어지고 척추는 S자 모양으로 휘어지고 발은 곧아진다. 머리는 들린다. 손은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생물은 음식, 새끼, 도구를 운반할 수 있다. 그는 앞을 내다보고 바람이 먼지와 함께 노는 지평선을 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생명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달린다. 오스트랄로로피테쿠스는 약 4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았고 과일을 모으고 작은 동물을 사냥했으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그들의 몸은 아직 털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나무를 탈 수 있었지만 점차 땅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턱은 컸고 이빨은 강했다. 그들은 질긴 식물, 뿌리, 날것의 씨앗을 씹어 먹었다. 이 모든 것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머리 위에서 일어났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다른 유인원보다 컸다. 약 500입방 cm로 현대인 뇌 부피의 3분의 1 미만이었지만 이미 침팬지 뇌의 2배 크기였다. 아직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기억하고 인식하고 계획할 수 있었다. 이 생명체들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어디에서 물을 찾을지, 언제 이동해야 할지를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를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문화의 시초를 가지고 있었다. 아마 그들은 가장 단순한 소리로 소통했을 것이다. 아직 언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중요해졌다. 그것은 불안,
관심, 기쁨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경험을 교환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견과류를 깨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막대기로 포식자를 쫓아내는 방법, 아픈 사람을 돌보는 방법. 이 지식은 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주의를 통해 전달되었다. 관찰을 통해, 신뢰를 통해, 때로는 날카롭고 무거운 돌멩이를 발견했다. 돌멩이는 손의 연장이 되었다. 이것은 도구의 탄생이었다. 아직 가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모양과 무게에 따라 선택했다.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은 의도적으로 가장자리를 잘라내어 날카로운 날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이 물건을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집어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집어든 순간이 중요했다. 이것은 외부 세계를 향한 생각이었다. 이런 생명체를 상상해 보라. 그것은 사바나를 가로질러 걷는다. 피부는 먼지로 덮여 있고 얼굴은 햇볕에 그림자져 있다. 그날 아침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를 들고 있다. 목적이 있다. 뼈를 부수어 에너지를 공급할 뇌를 얻거나 덩이줄기를 뽑거나 적을 물리치려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 도구, 행동, 미래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그의 몸짓 속에 살아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변화의 장소였다. 기후는 점점 더 건조해졌다. 숲은 줄어들었다. 사바나는 확장되었다. 걸을 수 있는 자, 더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살아남았다. 호미닌들은 먹이, 물, 안전을 찾아 이동했다. 그들은 흩어졌다. 점차 아파렌시스, 아프리카누스, 세디바 등 다양한 종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사라졌고 다른 일부는 호모 속의 조상이 되었다. 암컷들은 새끼들을 오랫동안 품었다. 새끼들은 무력하게 태어나 돌봄과 온기, 보호가 필요했다.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켰다. 협력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 어르신들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 이 모든 것이 가족의 기초를 형성했다. 바로 이때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는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약 250만 년이 흘렀다. 그리고 아우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들 가운데 새로운 생물이 나타났다. 그들은 호모 하빌리스, 즉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현대 인류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단순히 호미닌도 아니었다. 그들의 뇌는 더 커서 최대 700입방 cm에 달했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도구를 만들었다. 돌을 깨뜨려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고 막대기와 뼈를 사용했다. 그들은 사냥을 했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옆에는 불이 있었다. 그는 아직 불을 붙이는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아마도 번개가 친 후 타오르는 불씨를 보존했을 것이다. 또는 타버린 나뭇가지를 가져왔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불꽃이 춤추는 것을 오랫동안 intently하게 지켜보았을 것이다. 이 광경은 내부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 언젠가 신화, 노래, 동굴 입구에 불이 될 무언가를.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으면 어쩌면 당신 안에서 약간의 공명을 느낄지도 모른다. 고대의 무언가. 마치 당신 안에 그 사바나의 기억이 살아있는 것처럼. 돌을 쥐고 있는 그 손, 불꽃에 고정된 그 시선. 이것은 당신이 연속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순히 후손이 아니다. 당신은 육화된 역사이다. 숨결이 된 생각이다. 말이 된 발걸음이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당신은 이성을 가진 생명체이다. 그러나
그 이성을 향한 길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먼지 덮인 땅에 인류의 조상들이 첫 발을 내디딘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느낌을 전달하는 법을 배웠다. 손을 통해, 눈을 통해, 몸짓을 통해. 그리고 지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이 길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계속된다. 끊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생각, 모든 기억, 모든 숨결을 통해 이어진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멀리 떨어진 고대 사바나 어딘가에서 호미니는 별을 향해 고개를 든다. 그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연결이 있다. 당신과 그 하나의 이야기. 다시 아프리카에 있다. 그러나 시간은 이제 다르다. 지구는 침묵하지 않는다. 숨을 쉰다. 돌에서 열기가 솟아오르고 마른 풀밭에서 바람이 바스락거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린다. 이 원시적인 자연 속을 한 생물이 걷고 있다. 그의 걸음은 짧고 팔은 현대인보다 약간 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다. 생각한다. 이것이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 있는 사람이다. 그는 약 250만 년 전에 나타났다. 그의 몸은 인상적이지 않다. 키는 1.5m 이하, 몸무게는 50kg 미만, 거대한 눈썹뼈, 여전히 큰 턱.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에 있다. 호모 하빌리스의 뇌는 이미 그의 조상들보다 훨씬 크다. 700입방 센티미터에 달한다. 이것은 침팬지보다 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훨씬 크다. 이 생명체의 뇌는 보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가장 단순한 분석, 선택, 학습이 가능하다. 호모 하빌리스는 집단 생활을 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다른 생명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며 먹이를 찾고 새끼를 지켰다. 그들은 주변 세계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주의 깊게 연구했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자라는 곳, 물을 찾을 수 있는 곳, 포식자가 사는 곳을 기억했다. 그들은 협력했다. 그들의 연결은 언어적이지 않았지만 강했다. 이것이 의식적인 사회생활의 첫 번째 형태였다. 호모 하빌리스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도살 흔적이 있는 뼈 조각과 특징적인 타격 흔적이 있는 돌 조각들을 발견한다. 이러한 흔적들은 의도를 말해준다. 단순하지만 목적이 있는 도구들. 이들은 가장자리가 깨져 날카로운 날을 형성한 돌멩이들이다. 그들은 고기를 자르거나 뼈를 깨서 영양가 있는 골수를 얻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술의 시작이다. 도구 제작 과정 자체는 관찰과 협력을 요구한다. 적합한 돌을 선택하고 어느 방향에서 쳐야 하는지, 어떻게 원료를 잡아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본능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의 결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명은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 배운다. 반복한다. 처음으로 지식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그것은 문화가 된다. 호모 하빌리스는 아마도 아직 보통 의미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는 소리는 더욱 다양해졌다. 후두와 두개골은 이미 다양한 소음, 억양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은 요청, 불안, 기쁨, 두려움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음성 의사소통이 발달했다. 뇌는 의미를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아직 언어는 아니었지만 그 그림자였다. 호모 하빌리스의 삶은 일련의 전환기였다. 그들은 변화무쌍한 기후에서 살았다. 때로는 더위, 때로는 비, 때로는 가뭄. 그들은 적응했다. 이주했다. 야영지를 바꿨다. 그들의 식단은 다양했다. 뿌리, 씨앗, 고기, 곤충. 때로는 사냥을 했고 더 자주 포식자들이 남긴 것을 먹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더욱 창의적이 되었다. 호모 하빌리스의 뇌는 특히 현대인에게서 계획 및 수동 조정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손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연장이 되었다. 행동의 내부 모델이 나타났다. 단순히 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 상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추상화의 시작이었다. 생각은 움직임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아마 그들은 첫 번째 의식을 가졌을 것이다. 아직 매장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보살핌의 징후는 있다. 젊은이들의 협력적인 양육의 흔적도 있다. 이것은 이 생물들이 이미 두려움과 배고픔 이상의 것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연민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다. 음식을 나눌 수 있었다.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의 밤은 쓰러진 동물들의 뼈 옆에서, 돌 조각들 옆에서, 나무 가지 아래에서 지나갔다. 아마도 그들은 번개친 후 남아있는 불씨를 발견했다면 불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아니면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들의 꿈은 단순하고 육체적이며 말이 없었다. 그러나 잠결에도 그들의 뇌는 작동했다. 길을 기억했다. 가까움을 느꼈다. 예측했다. 지금 고요 속에 누워있는 당신은 이 혈통의 연속이다. 당신의 손은 아주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 한때 호모 하빌리스가 날카로운 돌을 그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각은 빠르고 복잡하다. 그의 뇌가 한때 추상화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언어는 그가 동족에게 구별할 수 있는 소리를 냈기 때문에 존재한다. 당신은 도구를 처음 손에 들고 그것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의지의 연장으로 본 사람의 기억이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가 다듬어 온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잠은 고대의 상태이다. 그 속에서 가장 오래된 연결들이 깨어난다. 평화, 안정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까움. 이 모든 것은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당신이 천천히, 깊이, 고요하게 숨 쉬는 동안 그들의 생각의 메아리가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진다. 그것은 크지 않다. 부드럽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 숨 쉰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한 발짝으로 시작된다. 한 생각으로, 돌에 닿는 촉감으로.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불 옆에 서 있다. 당신 앞에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존재가 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단단한 땅 위를 자신 있게 걷는다. 이것이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이다. 그는 약 190만 년 전에 나타났고 오랫동안 인간 진화의 무대에서 주요 인물로 남아 있었다. 그의 몸은 당신과 거의 같다. 직립자세, 강한 골격, 발달된 근육, 키는 거의 1.8m에 달한다. 그는 강인하다. 몇 시간이고 걸을 수 있다. 달릴 수 있다. 짊어질 수 있다. 가장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는 열대 사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 그는 이미 더 추운 곳, 밤이 별뿐만 아니라 추위도 가져오는 곳에 정착한다. 그리고 그는 동맹군을 가지고 있다. 바로 불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불을 보존하는 방법을 알았던 최초의 인류종이었다. 그는 불을 유지하고 나뭇가지로 불을 지피고 비로부터 불을 보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아직 스스로 불을 붙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번개가 화재를 일으키거나 나무가 타면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식은 보물이었다. 불은 삶의 중심이 된다. 캠프파이어는 따뜻하다. 포식자를 쫓아낸다. 음식을 요리하여 더 부드럽고 영양가 있게 만든다. 낮을 연장시킨다. 이제 공동체는 어둠 속에서 흩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얼굴이 깜박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장작 타는 소리가 밤의 목소리가 되는 원형으로 나란히 앉을 수 있다. 불은 모든 것을 바꾼다. 소통할 시간을 준다.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리고 다음 일이 일어난다. 호모 에렉투스는 여행자가 된다. 그는 이주를 시작한다. 그의 흔적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현대 코카서스, 인도네시아, 중국, 유럽 영토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다. 그의 다리는 그를 산을 넘어 계곡을 넘어 강변과 호수변을 따라 데려간다. 그는 새로운 땅을 발견한다. 그는 살아남는다. 그는 변한다. 호모 에렉투스의 뇌는 1000입방 이상의 부피에 이른다. 이는 현대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는 아직 추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예술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는 야영지를 건설하고 사냥을 계획하며 다양한 석기를 사용한다. 그는 자연의 리듬을 이해한다. 동물의 이동을 기다린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즉 정착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기 시작한다. 그의 도구들은 발전한다. 대칭적이고 날카롭고 편안한 손도끼가 나타난다. 그 형태는 미리 구상된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단단한 부싯돌로 만들어지며 때로는 먼 거리를 운반되기도 한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이다. 호모 에렉투스의 손은 이미 장인의 손이다. 그의 눈에 사려 깊음이 나타난다. 시선은 단순히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기를 멈춘다. 그는 관찰하고 비교한다. 견습생들은 어른들을 지켜본다. 아들, 딸들은 어머니들을 지켜본다. 행동은 전수된다. 문화는 서서히 세대에서 세대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호모 에렉투스는 무리지어 살았다. 그는 협력하여 사냥했다. 아마도 몸짓, 목소리, 고함으로 협력했을 것이다. 그는 약한 자들을 돌보았고 때로는 아픈 자들과 노인들을 오랫동안 먹였다. 이것은 그가 공감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따라서 인류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지구의 기후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빙하기가 찾아왔다. 풍경이 변했다. 혹독한 조건이 나타났다. 호모 에렉투스는 적응했다. 그는 가죽으로 가장 간단한 옷을 꿰맸다. 은신처를 이용했다. 그는 계절적 사고의 첫 징후를 만들었다. 겨울에는 어디에 숨고 여름에는 어디서 음식을 찾을지. 이것은 이미 달력의 원형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질문을 가지고 별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다. 호모 에렉투스가
언어의 시초를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여겨진다. 그의 두개골과 호흡기관의 구조는 그가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언어는 존재했다면 문법적 구조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행동, 사물, 이름을 지칭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언어의 시작이었다. 대화의 시작이었다. 역사의 시작이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호모 에렉투스는 지구상에서 거의 200만 년 동안 살았다. 다른 어떤 인류종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 그는 약 10만 년 전에야 사라졌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유물이나 기념물에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손의 구조 안에, 우리 걸음의 리듬 안에 관찰하고 배우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있는 마음 안에 남겼다. 오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불꽃을 바라보고 벽난로에 불씨를 부채질하고 해변을 따라 하이킹을 할 때 당신은 호모 에렉투스에 더 가까워진다. 그도 당신처럼 따뜻함을 사랑했다. 가까움을 추구했다. 불 옆에서 잠들었다. 그의 잠은 바람소리, 영이 냄새, 그리고 그의 심장의 조용한 박동으로 가득했다. 그 잠 속에는 말은 없었지만 느낌이 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동족들이 가까이 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길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당신 안에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잠들 때 고대 캠프파이어의 온기가 여전히 당신의 기억을 따뜻하게 한다. 먼저 걸었던 자의 기억, 멀리 걸었던 자의 기억, 앞으로 걸었던 자의 기억. 상상해 보세요.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닿는다. 공기는 맑고 투명하다. 나무들은 앙상하게 서 있고 땅은 서리로 덮여 있으며 멀리 산의 실루엣이 보인다. 이곳은 더 이상 사바나가 아니다. 이곳은 마지막 빙하기 시대의 유럽과 서아시아이다. 이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이질적이지도 않다.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이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들은 약 40만 년 전에 나타났고 오랫동안 우리의 직계 조상들과 지구를 공유했다. 그들의 몸은 강인하고 육중했으며 짧은 팔다리와 넓은 몸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특징은 혹독한 기후에서의 생존을 말해준다. 그들의 코는 얼음 같은 공기를 드기 위해 넓었다. 그들의 근육은 사냥감을 옮기고 통나무를 끌고 얼음 같은 밤을 견디기 위해 강했다. 그러나 네안데르탈인은 강인할 뿐만 아니라 지능도 있었다. 그들의 뇌는 현대인의 뇌보다 약간 더 컸다. 구조도 달랐고 어쩌면 작동 방식도 달랐을 것이다. 그들은 과학자나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정신은 실용적이고 주에 깊고 주변 세계에 미세하게 맞춰져 있었다. 네안데르탈인은 정교하고 날카롭고 복잡한 도구를 만들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돌을 사용했고 형태를 다듬고 재료를 선택했다. 그들의 도구는 단순히 부싯돌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도끼, 글개, 뾰족한 도구였다. 그들은 매머드, 들소, 사슴을 사냥했다. 덫을 만들었다. 집단으로 일했다. 그들은 지형을 알고 동물을 알고 계절별 이동 경로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유적지는 돌봄을 말해준다. 상실을 말해준다. 함께 사는 것을 말해준다. 과학자들은 심한 부상의 흔적이 있지만 치유된 해골들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당시로는 고령까지 살았던
노인들의 흔적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사랑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들을 묻었다.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때로는 도구를 옆에 두었다. 때로는 꽃을. 우리는 그들이 죽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몸의 떠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별이었다. 그리고 따라서 기억이었다. 그리고 따라서 문화였다. 네안데르탈인은 아마도 가죽으로 옷을 입었을 것이다. 아마도 몸을 장식했을 것이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동굴에서는 손자국, 동물 그림, 상징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이 안료, 황토색, 검은색 안료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그들이 상징적 사고의 싹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기호였을 것이다. 아마도 글쓰기의 시작, 예술의 시작, 그들의 언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다. 하지만 후드와 귀의 구조, 그리고 언어와 관련된 FOXP2 유전자는 그들이 말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우리처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말은 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였고 더 육체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름을 알았을 것이다. 사물에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말로 감정을 표현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속삭였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불렀을 것이다. 그들의 밤은 길었다. 그들은 동굴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모닥불이 피어났고 벽은 그들의 숨결로 따뜻했다. 그들의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그들의 손은 존경심을 담아 불을 만졌다. 그들의 꿈은 아마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이다. 매머드에 대한 꿈, 두려움에 대한 꿈, 굶주림에 대한 꿈, 태양에 대한 꿈, 아니면 하늘에 대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공존하지 않았다.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이를 가졌다. 현대인들은 네안데르탈인 DNA를 최대 4%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혈연이다.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 찬 이 밤에 당신은 그 혈연 관계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숨결에 있다. 약 4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졌다. 왜 사라졌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아마도 기후가 너무 혹독해졌을 것이다.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와의 경쟁이 너무 심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인간들과 단순히 융합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유전자는 우리 안에 있다. 그들의 침묵은 우리 꿈속에 있다. 그들의 불은 우리 기억 속에 있다. 그리고 언젠가 동굴의 어둠 속에서 돌 위에 찍힌 손자국을 본다면 알아두세요. 그것은 인간의 손자국이었다. 당신처럼 느꼈던 사람, 당신처럼 살았던 사람, 떠났지만 잊혀지지 않은 사람. 눈을 감으면 고대 동굴의 침묵이 당신 안에 울려 퍼진다. 모닥불의 따뜻함, 손바닥 안의 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 그러나 존재했던 자의, 그리고 여전히 당신의 일부인 자의 목소리. 당신은 세상의 여명기에 일어선다. 당신 앞에는 동굴이나 사바나가 아니라 목소리로 가득 찬 공간이 펼쳐진다. 이것은 동물의 소리도 풀잎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리듬과 반복, 억양이 있는 소리다. 이것은 말이다. 이것은 언어다. 이것이 호모 사피엔스다. 현명한 인간. 우리 종은 약 3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나타났다. 신체적으로는 우리와 비슷했다.
날씬한 몸, 고든 이마, 가벼운 두개골, 표정이 풍부한 얼굴, 이미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눈. 그러나 주요 차이점은 내부에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이해할 만큼 강력한 정신이었다. 처음부터 호모 사피엔스는 놀라운 유연성을 보였다. 그는 다양한 기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출현 후 10만 년 이내에 지구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동을 거쳐 유라시아로, 그리고 남아시아로, 더 나아가 호주와 유럽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걸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생각과 이미지, 이야기와 함께 걸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다녔을까? 도구뿐만이 아니었다. 불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말을 가지고 다녔다. 이름 짓고 설명하고 기억하고 꿈꿀 수 있는 능력. 언어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되었다. 언어를 통해 지식이 전수되고 경험이 축적되고 관계가 형성되었다. 언어 덕분에 인간은 더 이상 고독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 언어는 예술로 이어졌다. 이미 4만 년 전 사람들은 동굴 벽에 들소, 사슴, 손, 선, 점을 그렸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흔적을 남기려는 시도였다. 말이 없는 이야기였다. 아마도 기도였을 것이다. 아마도 노래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고학자들은 수만 년 전에 만들어진 뼈피리를 발견한다. 그것들은 불이 춤추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굴에서 울려 퍼졌다. 아마도 그 소리들은 새들의 노래, 바람소리, 심장 박동을 흉내냈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모티브, 리듬, 다른 사람들과 과거와 영혼들과 연결되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호모 사피엔스는 죽은 자들을 조심스럽게 매장했다. 그들은 물건, 장신구, 안료를 시체 옆에 두었다. 때로는 조개 껍데기, 이빨, 목걸이도 함께 묻었다. 이것은 그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따라서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리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개념도.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숙고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건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머드 뼈, 나뭇가지, 가죽으로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정착지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작고 계절적인 것들이었다. 그 다음에는 영구적인 것들이었다. 불, 동물, 씨앗의 가축화가 시작되었다. 천천히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은 유목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전환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전에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소속감에서, 보존하려는 욕구에서. 말은 주된 지지대가 되었다. 그것은 신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조상에 대해, 신들에 대해, 비와 천둥의 원인에 대해. 인간은 단순히 생명체가 아니게 되었다. 그들은 문화의 운반자가 되었다. 언어가 발전하면서 기억력도 발전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었다.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구두로, 그 다음에는 문자로. 그러나 문자가 생기기 훨씬 전, 불 옆에서, 별 아래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크지 않다. 숨결 같다. 평원 위 따뜻한 바람 같다.
이것이 최초의 이야기꾼의 목소리다. 그는 사냥할 때 썼던 막대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신뢰가 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는 생명이 있다. 이성적인 인간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싸우고 두려워하고 고통받았다. 그러나 그는 배웠다. 기억했다. 그리고 믿었다.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의 손가락이 책, 빗, 건반을 만질 때 그것은 한때 동굴벽에 수치로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손가락이다. 당신의 눈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한때 앞에 가던 사냥꾼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응시했던 바로 그 눈이다. 당신의 심장이 갈망하고 희망하고 사랑할 때 그것은 모닥불 옆에서 인간의 가슴에서 뛰었던 바로 그 심장이다. 그리고 잠들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과 함께 모든 여정, 모든 역사, 수세기 동안의 모든 속삭임, 그리고 자세히 들으면 언젠가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을 것이다. 당신 자신이 울려 퍼지는 노래를. 당신은 먼 길을 걸어왔다. 수백만 년이 마치 먹물이 아니라 유전자, 뼈, 재, 시선, 그리고 불로 쓰인 책의 페이지처럼 펼쳐졌다. 당신은 따뜻한 바다의 분자로 시작했다. 당신은 지느러미의 충동, 최초의 폐의 숨결, 기어다니는 파충류, 포유류의 밤의 바스락거림, 가지 사이로의 도약, 그리고 고대 후두의 첫 소리를 거쳤다. 이제 당신은 여기에 있다. 당신, 인간, 호모 사피엔스, 사색가, 수호자, 상속자. 당신의 몸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세부 사항에 진화의 흔적이 있다. 당신의 손은 수백만 년에 걸친 움직임, 연마의 결과이다. 당신의 척추는 물에서 육지로의 여정이다. 당신의 귀는 고대 균형, 메커니즘의 변형이다. 당신의 눈은 한때 물속의 움직임을 식별했던 고대 렌즈이다. 당신이 꾸는 꿈조차도 그 기억의 일부이다. 부드럽고 깊고 느리게.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다. 그는 의식이다. 당신 안에는 기억하고 질문하고 반성할 능력이 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함께 살고 돌보고 계획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생각은 즉시 오지 않았다. 먼저 감각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몸짓, 그 다음에는 소리, 그 다음에는 말, 그 다음에는 이야기.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들을 때 당신은 그 동일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줄 아는 역사이다.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라. 당신은 죽은 별의 먼지에서 태어난 행성에서 태어났다. 이 먼지로부터 산, 강, 공기,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형성되었다. 당신은 한때 지구가 나타나기 전에 사라졌던 먼 은하의 일부였던 동일한 원자들을 숨쉬고 있다. 당신은 한때 공룡에게 비처럼 내렸던 물을 마시고 있다. 당신은 별의 심장에서 태어난 따뜻함을 당신 안에 품고 있다. 당신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세상의 일부이다. 돌을 만질 때 당신은 과거를 만진다. 눈을 감을 때 당신은 시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잠들 때 당신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모든 것이 막 시작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점으로
오늘날 지구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각자 자신의 길이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공통된 기원이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상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울음소리를 낸다. 우리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는 연민할 수 있는 종이다. 음악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치유하고 꿈꾸고 용서할 수 있는 종이다. 당신은 처음으로 돌을 손에 든 사람의 연속이다. 불을 바라본 사람의, 모닥불 앞에서 노래한 사람의,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의 연속이다. 이 질문들은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 그들은 약해지지 않는다. 더 깊어진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다. 이것은 힘이다. 인류는 아직 가는 중이다. 우리는 진화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것은 문화 속에서, 과학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선택 속에서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매 순간 한다. 더 친절해지기 위해, 더 세심해지기 위해, 듣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기 위해. 내일 당신이 깨어나면 오늘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조금 더 명확하게 느낄 것이다. 조금 더 깊이 기억할 것이다.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기억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수십억 년 된 역사의 일부이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당신은 눕는다. 눈을 감는다. 안에는 고요함, 따뜻함, 평화. 모든 것이 지나갔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숨을 들이쉬고 당신은 행성의 숨결로 돌아간다. 숨을 내쉬고 당신은 걱정을 놓아준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서두르지 마세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찾지 마세요. 이미 찾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별들의 기억이다. 당신은 지구의 숨결이다. 당신은 인간이다. 평화롭게 잠드세요.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